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6회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인장 등록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한 문제. 네, 소공, 계공만 인장 등록하기 때문에 보조는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10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40mm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소속공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해당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따라서 3가지고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해도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네, 7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시도 조례입니다. 디귿에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네,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치약, 징집, 그 다음에 입영, 그리고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미험에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한다는데 신고 위반으로 벌금 차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법에 신고 위반은 신고 위반으로 벌금 차는 건 없고요. 3개월 초과하도록 휴업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를 소요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X입니다.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 들어간 거 없으면 무조건 50% 주는 거 아닙니다. 만약 비용을 50% 초과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50%까지만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권리 이전용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건축연도, 구조, 용도를 기재해야 된다. 이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봐야 됩니다. 취득용은 보면 희망 물건, 희망의 종류, 희망 가격 이런 게 있죠.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정보 공개는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에 공개합니까?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사항은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제가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라고 했죠. 2주일에 1회 이상 공개해야 되고요. 업무 처리사항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업무 처리사항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근데 실제 시험엔 또 보고라고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보고라고 낸 거는 8회 때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8회가 1995년도죠. 그때 보고라고 내기는 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공개 시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임차 거래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사항은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1번 틀렸네요.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요.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번,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중개라도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에 하나여 설명해야 된다. 다 X입니다. 3번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리고 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4번은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하면 되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5번 중개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업무 보정에 관하여 설명해야 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예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확인설명서 3의 서식입니다. 확인설명서 3이 토지입니다. 3에 대해서 옳은 내용입니다. 1번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으로 기재해야 된다. 이거 민간임대 이거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1, 2의 서식만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것도 역시 1, 2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1, 2의 서식에만 해당된다. 1, 2의 서식 1이 주거용이고 2가 비주거용 서식이죠. 그 다음에 3번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요거는 1의 서식만 해당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3의 서식이니까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비선호시설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 했는데 비선호시설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실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즉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적어도 실제 약속한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판례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담당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이 아니고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소속공개사가 작성한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개업공개사와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지만 징역벌금은 아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이중이라는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5번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개업공개사의 금지 행위 중 하나인 의뢰인과 직접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의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효력 요건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계약은 유효하다는 게 판례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와 개발신탁을 의뢰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개업공개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 대금의 액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개업공개사에게 기속하기로 하는 신탁의 약정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로 처벌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예를 들면 빌라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이익금 반반 나눠 먹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익을 20억 팔아가지고 10억씩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의뢰인이 법정 보수 0.9%만 받고 나머지 다 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미리 이렇게 반반 나눠 먹기로 약정했으면 반반 나눠 먹어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의뢰인과 직접거래에서 의뢰인은 중개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판례고요. 4번 의뢰인과 직접거래에서 개업공개사가 경제공동체인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직접거래하는 것도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네, 배우자도 해당될 수도 있다. 진짜 배우자 돈으로 거래했다면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걸 중개했다면 직접거래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거래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고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직접거래는 매매계약은 포함되지만 교환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가 있습니다. 직접거래라고 했잖아요. 거래는 꼭 매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환거래, 임대차계약도 모두 포함됩니다.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도 포함됩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 지역농협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1억 이상 액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보정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기간이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보정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의 공제로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손해배상하고 나면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부터 그 보정 설정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A시 소재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날에 다음의 조건으로 중개하였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고한도입니다.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고한도. 자, 먼저 중개대상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14호 남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전용면적 80제곱미터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췄다. 소위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인 경우 매매는 0.5%, 매매는 0.5%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0.4%죠. 임대차는 0.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을이 사가지고 다시 병한테 세를 놨네요. 거래 금액은 4억이고요. 임대차는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라고요? 매매가 4억이니까 4억 곱하기 0.5% 하면 얼마입니까? 4억 곱하기 0.5% 하면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보증금이 1억이고요. 1억 더하기 월세 2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2억, 합하면 3억이네요. 3억 곱하기 0.4% 하면은 3, 4, 12, 120만원이네요. 자, 을한테 받는 금액입니다. 을한테 받는 금액.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개업공개사가 이 갑과 을 매매계약 중개했고요. 이 을이 다시 누구한테 세를 놨어요? 병한테 세를 놨죠? 자, 그러면 지금 A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을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만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일단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갑한테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갑한테 200만원 받을 수 있죠? 병한테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을한테는 320만원입니다. 만약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즉 병한테 세를 놓는 게 아니라 갑 매도인한테 세를 놨다면 200만원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병한테 세를 놨기 때문에 을한테는 매매에 대한 보수와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32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0만원, 매매에 대한 보수 200만원, 임대차에 대한 120만원 합해서 을에게 3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3번, 협회가 정관에 따라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 신고입니다. 등록관청에. 지부는 설치한 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고요.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총회 의결 내용을 11일,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